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오늘부터 침몰 유람선 인양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유람선에 탔던 한국인 33명 가운데 7명은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은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의 선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선박 회사와 헝가리 정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다뉴브 강의 수위가 높아서 크레인이 침몰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접근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이제 선체 인양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가장 문제는 저 뒤에 보이는 저 다리인데요. 저 네.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수위가 높아서 못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위가 다행히 낮아져서 지나서 이제 인양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4개 와이어를 배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균형도 잡아야 되고 네. 배만 그냥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강물 색깔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많은 흙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오기 때문에 위에 뻘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 무게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걸 이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올릴 때 배가 휘어지거나 네.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유해가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실상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르면 오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변수도 워낙 이게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까다로운 작업이라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배를 인양하고 다양한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7분의 이제 네. 그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여러 가지 작업을 아주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헝가리는 오늘이 휴일이라고 해요. 혹시 뭐 또 인양 작업이 그것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성림 강령절 그 월요일이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휴일입니다. 유럽, 독일, 뭐 프랑스 같은 뭐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상당수 국가는 그 공휴일인데요. 네. 좀 주말부터 해서 사흘간 이제 쉬는 날이라 지금 뭐 어떤 사회 전체가 좀 그 느슨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핑계로 작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 내내 작업했고 오늘도 이제 작업은 하겠습니다만은 작업을 하는데 기본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배를 들이받아서 이제 침몰하게 만든 그 선박의 선장이잖아요.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65세의 그 우크라이나인 이제 선장인데요.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어떤 뭐 형법적으로 묵비권을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인원이 희생된 사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선원에게 도의적으로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헝가리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가해 선박, 그 크루즈의 바이킹 시기노죠. 이 바이킹 시기노가 속한 선사가 헝가리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지금 헝가리의 총리가 자식이 5명인데요. 네. 그중에 큰 딸의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는데 정부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헝가리의 국부 펀드, 나라의 외환을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그 펀드를 이제 이 회사에 상당히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그 바이킹 크루즈 자체는 노르웨이 사람이 세워서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케팅 본부가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유럽뿐만 아니고 러시아, 중국, 카리브해, 남아공 등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요. 이 사업에 헝가리 관련 사업권에 뭔가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특례를 받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그 오르반 총리의 사위가 이전에도 정부의 특혜를 받아서 사업을 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의혹의 눈초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선장이 뭐 휴대전화 데이터도 지우려고 하고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증거인멸 정황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본인의 그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 검찰에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만 구속했다 뿐이지 더 중요한 거는 이 배를 들이받은 바이킹 시기노가 이 이후에 풀려나서 지금 그 다뉴브강을 자유롭게 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이 부다페스트의 또 북쪽에 있는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데 오늘쯤에 다시 그 도나우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부다페스트를 지나갈 것으로 지금 네. 예정돼 있다고 그럽니다. 네. 좀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에 부딪힌 부위를 도색도 하고 찌그러진 부위도 손을 본 게 아닌가 이러면은 증거인멸이거든요. 네. 지금 배에서 강에서 배끼리 부딪힌 사고 가장 큰 증거는 상대방 배의 그 흔적입니다. 그걸 보고 여기서 이렇게 받았고 뭐 어떤 강도로 받았고 뭐 어떤 상황에서 받았고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지금 그 부다페스트를 떠나가지고 다뉴브강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허술한 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배를 인양을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물에 한번 들어갔고 그거보다는 받은 배의 상황하고 서로 맞춰봐야 되는데 그 받은 배가 저렇게 이제 뭐 수리까지 하고 도색도 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중앙일보 국제전문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